돈을 벌 수 있는 커다란 흐름이 있을 겁니다 라는 얘기 드렸어요. 오늘 그 얘기 중에 이만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와 연결된 얘기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빨리 얘기 드릴 거고 이렇게 굉장히 생략해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주 예전에 한 몇 달 전인가요? 그 예긴이란 사람이 에너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에너지 관련된 책을 냈는데 저랑 이거 같이 독서 토론하실래요? 제가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우리가 공부 좀 같이 해봅시다.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건 수십 년 내 커다란 변화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커다란 흐름이 있을 겁니다 라는 얘기 드렸어요. 오늘 그 얘기 중에 이만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2월 20일 날 안동 우리나라 축구장 몇백 개만큼이 탔습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 미국, 알제리 이런 식으로 한 3-4개 더 될 수 있어요. 올해 유독이도 엄청난 불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엄청나게 미국 같은 경우는 몇 년 내 최대 다빈도로 화재가 났어요. 이 화재가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제 사실은 화재는요 이렇게 산불 있잖아요. 산불은 언제 나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다큐 인사이트라고 해서 붉은 지구라고 써있죠. 네. 붉은 지구 요거 4개 했는데 최소한 1편하고 4편은 꼭 보셔야 돼요. 한번 꼭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산불은요, 이 화재는, 대형 화재는요, 건조할 때 오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산불이 나면요, 그 산에 있는 모든 걸 태우는데, 아까 안동도 마찬가지 통째로 태워서 축구장 400개 정도 날아갔는데, 그 안에 있는 나무들이랑 모든 것들을 태우면서 나무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까지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만들어냅니다, 산불이.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가 지금 우리가 그 이산화탄소를 줄이자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건데 그 이산화탄소가 산불을 통해서 엄청나게 만들어지면 어떤 걸 하냐면은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배출시켜서 지금 보이시는 오른쪽 위에처럼 위에다가 온실가스가 막을 치게 돼요. 지금도 온실가스 때문에 전 세계 온도가 지금 온난화 아닙니까? 그런데 산불이 많이 나면 저 온실가스 효과가 더 커지는 거예요. 더 막이 단단하고 강해집니다. 그러면 태양이 저 온실가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막이 생기는 거죠. 결국 저 온실가스 저 막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구 주변에 이런 일이 생겨요. 에너지 덩어리가 뭉쳐서 돌아다니다가 불을 일으킵니다. 건조해졌기 때문에 더 많이 어느 때보다 앞으로 올해 아니라 내년에 더 많이 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무서운 건 이겁니다. 홍수도 개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 에너지 덩어리가 물을 쏟아붓는 상태를 막 갖고 오는 거죠. 올해년도 유독이 홍수가 많았죠. 보세요. 일본, 중국, 특히 벨기에는 쇼크였잖아요. 유럽 그냥 그 모습 보셨어요? 그냥 무차별로 그냥 이런 홍수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저게 뭐 때문에? 그 에너지 덩어리 때문에. 뭐 때문에? 온실 효과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산불이 점점점 많이 나면 점점점 온실 효과가 커지죠? 그럼 에너지 덩어리가 더 커지고 그게 또 화재를 일으키고 그게 또 홍수를 일으킵니다. 내년도에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당연히 더 많아집니다. 문제는 지금 제가 화재, 홍수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영국을 가져오는지 보세요. 왼쪽 위에 보시면 브라질 연간 강수량과 LNG 수입량이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건데 이건 여러분이 이해하실 게 있어요. 브라질은 수력 발전이 60%가 넘는 나라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브라질은 거의 80% 이상 돌아가는 나라예요. 그 중에서 60%, 전체 중에 60%가 수력 발전이에요. 수력 발전이 대부분인 나라에서 비가 적게 오면 어떻게 되나요? 전기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물로 수력 발전을 해야 되는데 메말라 버리면 아까 화재가 왜 많이 난다 그랬죠? 건조해져서 그렇다 그랬죠? 브라질은 정반대로 너무 비가 안 온 거예요. 강수량 보세요. 최저까지 떨어진 거예요, 올해. 그러니까 물로 전기를 못 일으키니까 뭘로 일으켜야 돼요? 가스를. 그렇죠. LNG를 써야 되는 거예요. LNG를 지금 우리 요즘 무슨 얘기하고 있죠?
천연가스 얘기하고 있죠. 보시면 천연가스 가격이 왜 저렇게 폭등했는지. 브라질 때문이란 뜻이 아니라 아까 제가 보여드린 화재와 대형 산불과 홍수가 온실가스 때문에 생긴 건데, 그 온실가스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에도 더 확실하게 신재생 에너지의 수력 발전, 풍력 발전을 엄청나게 뒤흔들어 놓을 거예요. 브라질은 수력 발전을 뒤흔들어 놨더니 대신 뭘 써야 된다고요? 가스. 가스를 써야 되니까 어떻게 돼? 가스 가격이 뛰죠. 왜? 다 재고가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저렇게 폭등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우리의 투자와 직접 연관이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EU의 탄소 배출권 가격이 2020년 들어서 저렇게 수직으로 올라갔죠. 탄소 배출권을 저희가 투자해야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 드렸고, 저희는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 고맙게도 수익은 참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났어요. 일찍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났죠. 근데 이유가 뭐냐? 특별히 EU잖아요. 유럽의 탄소 배출권만 왜 저렇게 올라갔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 전기를 못 쓰게 된 쪽에 집중적으로 유럽 쪽에,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은 태양광 풍력의 비중이 46%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태양광으로 인해서, 풍력으로 인해서 발전을 못한 거예요. 자연재해나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온실가스에 의해서 자연재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태양광과 정상적인 풍력 발전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시는 것처럼 독일의 발전 원별로 보시면 원래는 신재생이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네. 그런데 못하니까 뭘 써야 돼요? 석탄이요. 그래서 독일은 이번에 석탄 엄청나게 발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 가격 어떻게 돼요? 독일의 전력 가격 폭등. 그럼 저게 어디로 가요? 인플레이션으로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제가 연결성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산불이 많이 나, 홍수가 많이 나, 이게 결국 돌아서 그냥 그 해로 끝나지 않고 이게 온실가스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럼 온실가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산불은 더 많이 나, 홍수는 더 많이 나. 산불 더 많이 나고 홍수 더 많이 나면 풍력 발전, 화력 발전, 그 다음에 그 태양광 발전 다 생각보다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대신 뭘 써야 돼? 가스를 써야 돼, 석탄을 써야 돼. 이게 오늘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닐 걸로 보여지지 않으세요? 내년에도 그럴 것 같지 않냐?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어때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과거 같으면요, 이런 상황이 오면 저는 어떤 투자 의사 결정을 했냐면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싹 다 팝니다. 저는. 왜냐하면 각 정부는 이런 상황이 오면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돼요. 왜? 석탄이 당장 가격이 폭등하는데 네. 그걸 정책에서 보조금 주면서 태양광으로 가라고 하지 못해요. 그 일이 진짜로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OCI가 엄청나게 60만 원 갔다가 왜 폭락했는 줄 아세요? 유럽이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을 다 취소 내렸어요. 너무 단가가 높이 드니까.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사태가 오면, 자연재해가 생기면 틀림없이 유럽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정책을 회수할 겁니다. 원래는.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분위기 아니에요. 절대로 못하죠. 그걸 하면 어떻게 돼요? 온실가스가 점점 더 심해져요. 그럼 이젠 돌이킬 수도 없는 사태가 올 거라는 거잖아요. 1.5도의 문제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 죽었다 깨나도 신재생 에너지는 가야 합니다. 그죠? 그럼 가려면 신재생 에너지의 딜레마, 이게 뭐죠? 그래서 그린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린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린으로 가려면 딜레마가 뭐냐?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려면 탄소를 더 많이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내보낼 수밖에 없어. 지금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탄소, 가스 발전이 훨씬 더 높아진 거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보시면 왼쪽에 태양광 발전 효율이라는 게 나라마다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태양광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효율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죠. 자, 보시면 노스 아메리카나 그 다음에
미들 이스트는 굉장히 좀 유리한 쪽에 들어가죠. 태양광에. 생각만 해도 금방 알 수 있죠? 태양광 발전에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시아 어때요? 한국과 일본 최악입니다. 가장 효율이 떨어지는 나라예요. 그 중에서도 한국이 항상 꼽혀요. 이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다 불리해 한국은. 조건이. 네. 자, 그럼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자, 어디는 태양광을 만드는 게 굉장히 유리하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태양광이 쬐 있는 곳이에요. 그죠? 그런가 하면 어디는 우리나라는 불리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가 생기냐면 한국은 신재생 에너지를 반드시 수입해야 될 거라는 거죠. 맞죠? 네. 예. 그러면 수입하려면 이동해야죠. 이동하려면 저장해야죠. 네.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중에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다 저장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어려워요. 둘 다 저장하거나 이동하기에 적합치 않은 에너지들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이동하고 저장하는 게 중요해진다면 이동하고 저장하는데 가장 유리한 에너지는 어쩔 수 없이 부각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수소입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제가 수소 에너지를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건 결국 나라마다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동하고 저장해야 할 거다라는 거고, 이동하고 저장하려면 수소는 웬만큼 비중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근데 현재 수소는 산업적으로 볼 때 아직 초기니까 길게 보고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오늘은 한 단계 더 말씀드릴 겁니다. 자, 솔트 카본 하이드로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솔트 카본이 뭐냐면 발음은 좋지 않아서 캐본이라고도 하고 카본이라고 하는데 이거 동굴이라는 뜻입니다. 솔트 카본은 뭐냐면 소금 동굴이에요. 이걸로 제일 유명한 그 도시가 있죠. 소금 동굴로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소금 동굴이라고 했는데 소금 동굴이 가장 크고 가능할 수 있는 그 도시가 하나 있어요. 그냥 딱 하면 생각나는 도시가 있어요. 옛날 동계올림픽 했던 데죠. 그렇죠. 솔트레이크 시티. 결국 전 세계에서 지금 저 솔트 카본으로 가장 유망한 데가 어디냐? 유타주입니다. 지금 전 세계 과학자들이, 전 세계 기술자들이 유타로 몰려가죠. 왜? 그 안에, 유타 안에는 특히 솔트레이크 시티, 그러니까 솔트레이크 거기 부근에 제일 그게 유리하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유타 안에는요, 그냥 지하로 소금 동굴이 그냥 형성돼 있는, 특히 지금 유타 말고, 제가 지금 깜빡 잊어버렸는데, 미국의 전략 비축유라는 게 있어요. 아직, 그 전략 비축유를 굳이 사용했던 지 10년 지났습니다. 그게 이 소금 동굴 같은데, 소금 동굴 속에 보관돼 있어요. 미국 전 국민이 한 달 쓸 수 있는 양입니다. 개솔린이죠. 그거를 하고 있는데 그 소금 동굴 안에다가 하이드로젠, 그러니까 수소를 넣으면 가장 유리하다는 거. 어느 정도 유리한지 보세요. 왼쪽 위에 보시면 배터리 ESS는 뭐냐면 그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그러니까 향후에 아크도 마찬가지. 저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투자처 중에 ESS 산업이 있어요. 어차피 에너지는 저장해야 될 거고 에너지 저장에 관한 기술은 틀림없이 돈을 버는 기술이 될 거예요. 지금 배터리 2차 전지에도 그게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배터리 ESS의 비중은 저런 이렇게 좀 약간의 경사로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솔트 캐본, 그러니까 소금 동굴에다가 수소를 저장하는 저장사는 바로 밑에 붙어 있어요. 그냥 거의 돈이 안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50분의 1만큼 싼 거예요. 배터리보다. 네. 보시죠? 그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효율이 배터리에 비해서 거의 6,000배 나는 거죠. 그죠? 솔트 커버를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수소, 아까 이제 제 논리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화재, 그러니까 산불, 그 다음에 홍수는 온실가스 때문에 나오는 거라면 이 문제는 계속된다. 그게 계속되면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은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게 차질이 생기면 당분간 석탄이나 가스를 대신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태양광이 아주 쉽게 생산되는, 그 다음에 풍력이 쉽게 생산되는 지역에서 그 에너지를 저장해서 그 에너지가 필요한 곳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사막 라스베가스 뭐 이런 쪽에서 그 풍력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만들어 놓으면 저녁에 전기를 안 써가지고 소용이 없어. 열심히 낮 동안에 풍력 발전을 해놓은 다음에 그 전기가 남아 돌아가. 저녁엔 전기를 덜 쓰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풍력도 저장해 놨다가 밤에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낮에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밤에 돌아간 거라도. 그거는 똑같이 태양광도 마찬가지, 풍력도 마찬가지. 이게 결국 이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계속 이제 신재생에너지의 커다란 문제인데, 그 문제, 저장하고 이동하는 거에 있어서는 수소가 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수소로 갈 거라고 다시 생각해 보면 수소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솔트 카본이라는 기술은 굉장히 많이 부각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솔트 카본이라는 이런 거에 유리한 지역이 있어요. 첫 번째 독일. 굉장히 유리한. 아까 유타를 말했잖아요. 미국과 독일, 특히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은 굉장히 유리한 곳입니다. 수소에 관해서는. 그래서 쟤들이 유럽이 수소에 더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훨씬 더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결국 수소 에너지의 판매처가 되기엔 유럽이 제일 유리합니다. 특히 독일이 제일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도 보시면 미국도 굉장히 유리해요. 아까 제가 유타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향후에 독일과 미국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수소적 관점에서 유럽을 수소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면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연재해로부터 시작해서 수소 에너지까지 이어지는 이 관계를 생각해 보면 저희가 어떤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아까 제가 이 와중에 탄소 배출권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수소는 불가피하게 아마 주요한 에너지원이 될 거다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